지난번 소개해드렸던 외국인의 경주 여행기를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전 영상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드리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들이라는 해외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온 고대 한국의 수도로 떠나는 벚꽃 여행이라는 글이었습니다. 게시자는 경주를 한국의 고대 수도라고 소개하며 서울에서 경주에 가는 법과 주의해야 할 점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도착하여 안압지 바뀐 이름으로 동궁과 월지에서의 야경을 보고 그곳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경주에는 대중교통이 늦은 시간까지 운행하지 않아서 여행 첫날은 동궁과 월지만 둘러보고 숙소로 갔습니다. 앞전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우측 상단의 버튼을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동궁과 월지를 방문한 다음날 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불국사를 가기 위해 아침 일찍 체크아웃을 하고 경주역을 향했습니다. 경주역에 가면 불국사로 가는 버스와 기차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버스가 기차보다 저렴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한국의 대중교통 요금은 $2 정도이기 때문에 기차를 탄다고 해도 많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저는 한국의 작은 도시들의 기차역들이 좋았기 때문에 기차를 선택했습니다. 기차를 타고 10분 정도 가면 불국사역에 도착합니다. 불국사역은 한옥의 지붕을 가진 현대식 건물로 한국 건축의 과도기적인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도 100년이 넘는 기차역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오래된 기차역을 보고 싶으시다면 불국사역도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한국의 기차역에서는 도장을 찍어 자신이 갔던 기차역을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언젠가는 다 모아보고 싶네요. 기차역에서 나와 조금만 걷다 보면 불국사로 가는 버스가 오는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벚꽃이 활짝 핀 봄이었지만 불국사역 근처는 산이 많기 때문에 추웠습니다. 10분 정도를 기다리면 11번 버스를 타고 불국사로 갈 수 있습니다. 불국사에 도착하면 $5 정도의 입장료를 내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불국사의 내부를 걸으면서 한국 고대 국가의 역사에 대해서 읽을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일본의 침략으로 불국사의 대부분은 파괴되었지만 대부분 복구했다고 합니다. 불국사의 건물들도 아름답지만 주변의 풍경들이 너무나도 예뻤습니다. 한국에서 방문했던 사원 중에서는 부산의 용궁사 다음으로 멋진 풍경이었습니다. 불국사에는 한국 동전에 있는 탑이 있습니다. 거대하지만 정교하게 깎아 만든 탑입니다. 또한 불국사 안에 불국사 박물관이 따로 있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경주 국립박물관을 갈 예정이었기 때문에 불국사 박물관은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정문 밖 뒤쪽에는 산으로 향하는 길이 있습니다. 안내서의 여성분은 산책로가 약 2km이고 석굴암 동굴까지 이어진다고 했습니다. 산책로를 향해 걸었고 그곳은 나무가 올과진 숲길이었습니다. 숲에서 나는 풀냄새들이 가득했고 동물들이 나무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곳을 걷는 동안 여러 마리의 다람쥐들을 보았습니다.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는 다람쥐도 있어 가까이 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 이외에 걷는 사람은 보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멋진 곳이었고 가는 길에는 산에서 나오는 물을 마실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산에서 흐르는 물을 먹을 수 있는 공간들을 산 곳곳에 배치해둡니다. 아름다운 숲길을 걷다 보면 어느새 석굴암의 주차장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석굴암에 들어갈 때도 입장료를 다시 지불해야 합니다. 동굴의 내부에는 촬영이 불가능하고 유리로 막혀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다소 실망스러웠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한 인조 석굴이라고 하지만 보존을 위해 관람은 할 수가 없어 아쉬웠습니다. 또한 불국사에 비해 석굴암에 대한 정보가 너무 부족해서 아쉬웠습니다. 고대 한국인들의 기술력이나 동굴의 의미 혹은 종교적인 설명이 더 있었다면 좋겠습니다. 석굴암에서 불국사로 가는 버스를 타고 불국사에 내린 후 국립경주박물관으로 가는 버스로 갈아타실 수 있습니다. 한국의 무료 환승 시스템은 정말 편리합니다. 국립경주박물관 정류장에 내리면 박물관으로 바로 갈 수 있습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의 입장료는 무료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하지만 유물에 대한 설명은 대부분 짧게 되어 있고 정보의 제공량이 부족합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영어 가이드가 있습니다. 시간을 확인하시고 온다면 고대 한국의 수도에 대해 더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내 데스크를 지나면 오른쪽 편에 거대한 종이 있습니다. 이 종은 한국에서 가장 큰 종이고 보존을 위해 더 이상 타종은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박물관 밖에는 불국사의 탑 복제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외부에는 부처의 석상과 탑들을 볼 수 있고
박물관 내부로 가면 고대 한국의 왕족들이 사용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중 가장 눈길을 끌었던 것은 황금으로 만든 왕관과 특이한 형태의 검이었습니다. 검은 동양에서는 볼 수 없는 형태를 가지고 있고 작은 보석들이 정교하게 세공되어 박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유물들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소 설명이 부족합니다. 박물관 관람을 마치니 늦은 오후가 되어 서둘러 첨성대로 향하는 버스를 탔습니다. 첨성대는 어제 방문한 동궁과 월지에 가까이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별을 관측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첨성대는 거대하고 주변에 공터가 넓기 때문에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색이 바뀌는 조명으로 첨성대를 비추고 있기 때문에 유적지라는 느낌보다는 관광지의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울타리가 없었고 안에도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멀리서만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경주에서의 이틀차 여행을 끝마치고 시내의 게스트하우스에서 잠을 잤습니다. 평일에 여행하게 된다면 게스트하우스의 다인실에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어떤 부분에서 생략해야 할지 감을 잡을 수가 없어 원문의 대부분을 번역해서 옮겼더니 평소보다 내용이 길어져 버렸습니다. 아무튼 경주를 여행한 외국인의 후기에 달린 해외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작은 도시들을 여행할 때 버스는 어떻게 쉽게 찾을 수 있나요? 부산을 여행할 때 버스를 잘못 탔던 적이 많았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했나요? 나는 네이버 맵을 사용했습니다. 어느 방향에서 오는지 알 수 있고 언제 도착하는지도 나옵니다. 하지만 서울과는 다르게 다소 부정확할 때도 있었습니다. 또한 저는 한국어를 일부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편하게 여행할 수 있었습니다. 박물관의 영어 가이드 서비스는 무료인가요? 당연합니다. 한국의 대부분의 박물관에는 영어 가이드 서비스가 있습니다. 금액 또한 무료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경주박물관은 주말만 이용 가능합니다. 역사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면 영어 가이드 서비스를 추천드립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박물관을 둘러보기만 해도 재미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고대의 한국의 수도라니 너무 신기합니다. BTS로 시작해서 한국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한국이 너무 좋습니다. 꼭 한국에 가보고 싶어요. 일본 서기에 의하면 신라는 일본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물건들이나 건축 양식들은 일본과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일본에게 매년 외교단을 보내고 선물들을 보내왔습니다. 아시아의 역사적인 것들을 보고 싶다면 일본 여행을 오십시오. 부산도 여행하셨다니. 저도 용궁사에 가봤습니다. 바닷가 절벽에 사원을 짓는다는 생각을 한 한국인들은 정말 놀랍습니다. 너의 블로그도 잘 보고 있습니다. 무료 환승이라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한국에서의 기차 여행이라니 낭만적인 것 같습니다. 한국의 기차 티켓은 비싼가요? 한국의 작은 도시로 가면 항상 산이 있습니다. 사실 한국의 대부분의 지역은 산입니다. 서울에서도 대중교통을 타고 산을 갈 수가 있습니다. 한국 여행 동안 수많은 산을 올랐습니다. 한국의 산은 등산하기 좋은 형태이며 가파르지 않아서 누구나 쉽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산에서 흐르는 물을 먹는 곳은 약수터라고 합니다. 가끔 더러운 물도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많은 해외 네티즌들이 경주에 대해서 신기해하는 반응이었는데요. 그중 저한테는 제일 신기했던 부분은 약수터를 아예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릴 때 갔었던 불국사와 석굴암의 이야기를 외국인에게 듣고 있으니 뭔가 신기한 기분이 드네요.